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바위, 제가 사회를 보는 날이죠. 항상 농객으로서 참여를 하다가 가운데서 사회로 시작을 하려니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이상한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제 게임 얘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0대, 30대 성인분들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이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영광의 시기를 누렸던 그런 스타 프로리그,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영광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이제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 정말 2010년도에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일어난 승부 조작이자 e스포츠 사상 세계 최초로 일어난 승부 조작 사건입니다. 이제 이 승부 조작 사태가 만약에 없었다면 스타리그는 아직까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지, 논객 두 분을 모시고 빠르게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오늘 주제가 스타리그. 만약에 승부 조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영광이 지속됐을까? 아니면은 아니다, 승부 조작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망하는 판이었다. 예. 뭐 이게 맞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자, 뭐 이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보다는 어쨌든 두 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리그에 대해서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혹시 있으시다면. 근데 누가 어떤 쪽을 대변하는지는 소개 안 해도 됩니까? 차차 진행됩니까? 저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런가요? 어떤 입장인지 좀 먼저.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 뭐 첫 단추가 뭐 끼. 박보 씨는 어떤 주장을 지금 펼치실 생각이죠? 저는 뭐 아까 뭐 어차피 망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게 스타리그가 주작이 없었더라도 승부 조작이 없었더라도, 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승부 조작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한창 하락세였다. 어차피 한창 알았. 전 스타크래프트 좋아합니다. 이가위 씨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신가요? 뭐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승부 조작이 있지 않았더라면 스타크래프트는 아직까지 성행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주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스타리그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없어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오피셜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거의 모든 게이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뿐만 아니라 우리 e스포츠 전체적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진행입니다. 겁나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저 말하면서 여기 앉으실까요? 예. 예, 좋습니다. 뭐 이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때가 한창 그 스타크래프트가 정말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예. 또 그때 이제 PC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창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죠. 음. 그 LCD 투박한 그 모니터에 그 PC방이 생긴 이유가 스타크래프트 때문 아닙니까, 사실상?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겠죠. 뭐 레인보우 식스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그래도 가면 8할 정도는 거의 스타크래프트를 했다. 그때 뭔가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PC방이. 놀이터가 원래 놀이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방구 앞에 오락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가 그렇죠. 이제 그 무리가 PC방으로 이동하는 계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무리 안에서 가장 큰 형이 스타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뭔가 멋있는 거예요. 그 의자 뒤에 올려서. 지켜보는데 뭔가 막 명령을 내리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짖고 막 하는데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저희 외삼촌이 그때 PC방 사업을 하셨어요. 물 들어올 때 놓으셨군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스타도 배우고 디아블로도 배우고 막 다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확실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정말 저희 그 학창 시절에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혹시 있으신지? 근데 그 전에 이가희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가희 씨는 언제 스타에 입문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펜티엄 3 컴퓨터를 사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펜티엄 3면 가격이 지금이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가요?
그 당시에 컴퓨터는 거의 100만 원 그때 거의 한 후반대? 200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가까이 했어요.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컴퓨터를 선물해 주시면서 같이 이제 브루드워 아. 스타 CD를 같이 사주셔가지고 와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거 왜 물어보시죠? 집에서 뭐 했습니까? 자,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타리그가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린 이유. 승부 조작이 없었다면 스타리그가 과연 흥행을 아직까지 했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락세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위바위보. 자, 먼저 박보 씨에게 질문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박보 씨는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굳이 승부 조작이 아니더라도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세가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먼저 발언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스타리그를 계속 즐겨보고 있고요. 잘은 못하지만 정말 e스포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이 땅 전 세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이머들 스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제 e스포츠의 종주국이 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스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 그 망할 때 없어질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지금 해봐도 좀 한계가 있어요. 아,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계가 있다. 사실 리마스터 버전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픽만 나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스타 유저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스타 유저들이 원했고 게이머들도 밸런스 패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결국 스타 리마스터가 그때 한창 이슈가 됐지만 유비를 생성하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고인물들이 많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정말 잘 만든 게임이죠. 97년도인가요?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013년 뭐 그때까지 리그가 성행을 했으니까 막말로 거의 20년 동안 리그가 가 있었던 거고 지금 ASL 하는 거 비교하면은 뭐 거의 이제는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은 기간까지 이렇게 똑같은 그 게임을 계속 리그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개념을 발전시키고 어떤 빌드를 막 발전시킨 프로 게이머들과 어떤 감독들, 팀들의 노력이 대단하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한계가 왔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 13년의 개념과 지금 현재 19년의 개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따라가려는 신규 유입자들은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역사를. 그 개념을. 그 20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렇죠. 내공을 받아들이자니 그렇죠. 너무 버겁다. 그렇죠. 이게 너무 그 저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빌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구발, 구드론 발업 저글링, 그리고 뭐 12드론 앞마당, 그리고 12드론 스포닝 풀, 뭐 그리고 구드론 선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뭐의 상성이 있는지를 배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공략집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런 거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트킨 알려주지. 최근 들어서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너무 신규 유입이 힘든 게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그 새로 계속 팀에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리그가 성행했지만 뭐 상성적으로도 딱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싸움은 이미 기울었네, 졌네라고 생각하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초반에 그 서로 간의 그렇죠. 선수들 간의 빌드만 봐도 예. 벌써 이제 사이즈가 나온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선수들끼리는 가위바위보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 그런 용어가 있네. 예,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빌드를 이미 초이스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선수가 평소에 어떤 빌드를 많이 하는지, 이 맵에서 어떤 빌드를 많이 그 종족이 어떤 빌드를 많이 활용하는지 그걸 예측을 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4드론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막말로 사기 유닛도 너무 좀 그래요.
어떤 사기 유닛이 있었죠? 예? 어떤 사기 유닛이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벌처는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건 프로라고 했지. 푸징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뭐 빌드가 더 나올 빌드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이 게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유닛 간의 상성도 깨지고, 예. 결국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테란이 좀 세계 종족 중에서 득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못한 그런 정말 그 종족의 그런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노력의 네, 부재다. 노력의 부재다. 아. 그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할 수 있죠. 벌처 세 부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보 씨는 스타는 20년 동안 너무 고인 나머지 한계가 왔다. 그렇죠. 물론 너무 고이진 않았고 계속 그 안에서 발전을 하긴 했는데 제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그 갭 차이를 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저희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태동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하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스타크래프트 형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틀넷 들어가면 맨날 지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그게? 맨날 초벌리면 재밌습니까? 항상 지면 재미없죠. 그럼요. 이겨야 재밌는 거죠. 게임. 예. 그거는 다른 게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박보 씨가 네. 지금 롤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네. 롤 들어갔어요. 네. 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흥미가 떨어지겠죠. 똑같은 거죠. 근데 롤은 네. 계속 챔프가 나와요. 아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예. 네. 새로운 챔프가 진짜 끊임없이 나와요. 네.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근데. 문제네요.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50개의 몇십 개의 챔프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계점이 있네요. 그 게임도. 그렇기는 하죠. 네. 아무튼 스타가 너무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네. 사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사실 패치를 그 뭐 새로운 유닛이라든지 그렇죠. 공으로 밸런스 이런 패치를 안 했어요. 사실 새로운 유닛이 나온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조금 블리자드 쪽에서 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런 패치를 안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스타리그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냥 돈 되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홀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벤트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제 뭐 리마스터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성이었죠. 말씀 잘하셨어요. 블리자드가 참 문제가